연기한다. 연기. 이런 황당한 뉴스를 내가 외교사에서 본 적이 있나? 이유가 뭐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 마음에 지진이 나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요즘 국정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 자기네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거잖아요. 꼼수잖아요. 예. 두 번째는 야당에 대한 사법 탄압의 압력은 더 강하게. 오늘 기소된 내용이 2021년에 10만 원 바깥 가지고 기소됐어. 김건희 디올백 프레임을 희석하는데 김혜경 여사 건을 등장시켜서 여러분의 막힌석을 뻥 뚫어드리죠.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봄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네. 눈발이 날리고 빗줄기가 날리고 네. 아주 정신없는 하루. 오늘 약간 날씨가 미친년 느낌으로 깜짝 놀래. 창문을 보는데 비가 내렸다가 눈이 내렸다가 한방눈이 내렸다가 갑자기 다시 또 비가 내렸다가. 근데 거기서 미친 X가 왜 나와? 아니 갑자기 날씨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네. 하지만 우린 차분하게 네. 방송을 이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이 뉴스 다 보셨을 건데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 이게 뭐냐 하면은 18일부터 일주일가량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져 있었어. 네. 이걸 어떻게 한다? 연기한다. 연기. 취소는 아니에요. 네. 언젠가 가긴 갈 거니까. 언젠가. 네. 나는 말이요. 이게 이런 황당한 뉴스를 내가 외교사에서 본 적이 있나? 아무리 내가 기억을 떠올려봐도 없거든. 그래요? 네. 왜요? 왜 국빈 방문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아니 거길래? 국빈 방문은 대통령 임기주에 한 나라를 한 번만 갈 수 있는 게 국빈 방문이에요. 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를 들면은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에 미국을 많이 갔어. 많이 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여러 번 만나는데 그 중에 국빈 방문은 딱 한 번이에요. 언제요? 작년에 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막 노래 부르고 왜 엄청 환대받고 막 주인공 됐었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국빈 방문은 있잖아요. 공항에 대통령 전용기가 내려갈 때 네? 상대방 전투기가 호위를 하고 그다음에 대박. 트랙에서 내릴 때 막 의장대가 나서고 그 장관들이 도열해 있고 이런 건 딱 한 번만 기회가 있어. 한 번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빈 방문은 여느 외국 방문이 아니에요. 그렇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간 게 영국, 미국, 카타르 사우디, 방금. 카타르 네.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정말 그렇게 귀하고 많이 갔어도 그렇네요. 그러면 무엇보다 이게 연기를 한다는 거는 심지어 2월 18일이면 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준비를 또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경호, 의전, 네. 이런 것에다가 뭐 숙소까지 있고 외교 사절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의전 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행 연습까지 다 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의전에 귀한 손님이 오는 게 국빈 아니야 말 그대로. 그쵸. 국가의 귀한 손님이라 이 뜻이요. 한 달 전에 취소해도 지금 위험한데 4일 전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네. 이유가 뭐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그래 여러 가지 요인이 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요즘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맨날 쏘는 건데. 의사들이 파업한다 그러고. 뭔니? 외국의 경우에도 국빈 방문이 취소되는 경우는 큰 지진이 났다거나 갑자기 병에 걸렸다거나 네? 상대방 국가에 무슨 우환이 생겼을 때 이럴 때 가끔 취소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유가 안 보이거든? 그러면 제가 예측해 보건데 지진, 병, 김건희 여사 마음에 지진이 나고 김건희 여사 마음에 지금 병이 나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것까지 가면은 총선에는 당연히 질 것이고 이 나라에 살 수 없겠다. 왜냐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알려졌잖아요. 명품 좋아하고 외교 진짜 좋아해가지고 뭐 600억 넘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 독일의 국빈 방문을 포기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또 유럽에서 독일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독일, 덴마크 이번에 두 나라를 가는 건데 그 중에서 독일은 유럽의 중심 국가예요. 그렇죠. 제조업 강국이에요. 이제 유럽연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나라를.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그 혁신, 그 인더스트리 뭐 4.0이라고 하는 거 있어. 그 제조업 혁신 이런 게 다 그 어디서 나왔냐면 독일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머나. 이번에 그 독일의 숄츠 총리가 한국이 이제 제조업 강국이고 독일하고 협력할 게 많으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어머나. 그 다음에 경제 사절이 다 가기로 돼 있었어. 진짜요? 재벌 우리나라? 회장들 또 다 가야지. 재벌들? 그래서 뭐 대한상공회의소 뭐 정경련 뭐 이런 그 저 경제 5단체장하고 재벌 회장들 또 경제 사절단 또 다 꾸려놨지. 근데 이러고 선발대는 이미 가 있었지. 진짜요? 그렇지. 그 나중에 이제 기업의 대표들이 오면은 그 회사 상사 직원들이라든가 네. 각 기업마다 다 외교를 하니까 거기 관련 인사들은 미리 가서 또 준비 다 해놔야 되지.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 빼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가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자, 김건희 여사가 간다고 이미 예고가 돼 있었단 말이야. 맞아, 같이 간다고 했었어요. 진짜 뻔뻔하게 진짜 그리고 그지없다 국빈 생각해. 방문은 보통 같이 가야 돼. 아 부부가? 그렇지. 거기도 상대방이 이제 부부가 나오고 아마 숄츠 총리의 부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부가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실무 방문이면 그냥 혼자 갔다 오면 돼. 그런데 굳이 국빈 방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1년에 몇 건 안 되는 건데 대부분 이런 거는 영부인이 수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간다고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간다고 예고가 나와 있었는데 요즘 디올 명품 백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그 유럽 언론에서 김건희 기사가 엄청 많이 나갔거든. 세상에. 그런데 전부 머리 기사 제목이 뭐예요? 마리 앙뜨와네트야. 그렇게 유럽 언론에 쫙. 근데 마리 앙뜨와네트의 원래 고향이 독일이야. 그러니까 독일에 그때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에 거기서 프랑스로 시집을 온 여자가 황후가 바로 마리 앙뜨와네트야. 어머나.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는 이런 걸 되게 그 민감하게 본단 말이야. 엄청 주목했겠네요. 마리 앙뜨. 야, 마리 앙뜨와네트가 온대.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번 국빈 방문을 수행하면 온통 관심이 그리로 쏠 일이라는 것은 필연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50일 앞둔 이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걸 취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외교의 그 참사가 일어난 거지만 이게 총선 전략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야. 약간 조신하게 조용한 내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여러분들 요즘 여론조사 잘 보시면 민주당은 좀 정체돼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설 연휴 지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요? 그 다음에 제3지대가 뭐 빅텐트를 쳤다 이렇게 총선판이 짜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요즘 국정의 전면에 나타나질 않아. 의대 정원 하겠다고만 했잖아요. 의대 정원은 했는데 이거는 총선 전략으로 좋은 전략이에요. 대통령이 숨고 이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은 게 국민들 7-80% 그럼요. 이거는 좋은 전략이에요.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의사들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 그 다음에 엄정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말할만 하는데 말이 없거든. 말이 없고. 왜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 저기 KBS 대담도 여러분들 뭐 다 뉴스 보셨겠지만 나도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야당에 대한 공격, 이전 정부에 대한 공격 하나도 없거든. 좀 부드러워졌다.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념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거든. 뭐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 윤 대통령이 TV에 나오고 언론에 비치는 건 맞는데 윤 대통령이 뭔가 트러블을 만들고 빌미를 줘서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하잖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대신 다 하잖아. 야당 막 두들겨 패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총선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나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쓱 사라져 줌으로써 표적이 안 보이게 해놓고 대신 다른 놈이 치는 거지. 아니 근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총선 지나면 바로 튀어나올 게 뻔한데. 바로 튀어나올 게 뻔한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진짜. 이런 대통령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총선 끝났다고. 총선 때 조신하게 이러면서 뭔가 좀 자세를 낮추고 뭔가 좀 이렇게 겸손한 척 하니까 옛날에 그 꼴배기 싫다니 말이야. 요즘 조금 갑자기 철이 들었나 어른이 됐나. 우리도 집에서 맨날 말썽만 피던 애들이 갑자기 이러면서 그냥 조신하게 하고 손발도 잘 씻고 밥도 따박따박 먹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 부모 마음도 제가 안 바뀐 건 뻔히 알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의 마음은 아니에요.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증원하는 건 저도 찬성인데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를 더 늘린다든가 소아과나 흉부외과나 뭐 비인기 과목 그리고
지방 의료를 신설한다던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고 없어. 그냥 늘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선거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주범이 또 윤석열 정부예요. 그럼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코로나 겪어봤잖아. 공공의료 다 코로나 때 다 맡아서 했잖아요. 이 독일 방문에 대한 이 전격적인 취소까지 할 만큼 네. 이 정부의 선거를 앞둔 나름대로 전략적 포석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배드캅 국합 얘기했었잖아. 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한 거야. 국합을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네. 배드캅을 한동훈이 맡는다. 이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가지고 투트랙으로 간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굉장히 좋은 말,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막 발표해. 뭐 부산 가서 가덕도 신공항 맞아. 빨리 개항할게요. 전철을 철도를 지하화할게요. 뭐 돈 쏟아부는 거. 그거 계산해 보니까 네. 아무리 작게 잡아도 60조, 많게는 7, 80조까지 비용이 들어는 거를 네. 그냥 총선 앞두고 다 터뜨려 버리잖아.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지킬 거잖아요. 아니 뻔한 거짓말이지. 우린 다 알죠. 아.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에 혹해서 혹한다기보다도 위로를 받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찍어요. 막상 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요즘은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진실과 책임을 따지지 않고 네. 일단 자기가 저런 거짓된 말이고 허황된 희망이라도 그런 거를 보따리 싸서 가져오면 네.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독일 국빈 방문을 연기한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숱한 사고로 그렇지. 인해서 국제적 망신 그리고 이게 총선에 엄청 리스크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연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잘못을 바로, 다 저질러서. 이게 바로 표적 가리기.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 비껴나기. 이게 무슨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중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독일이 이렇게 결례까지 해가면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거잖아요. 꼼수잖아요. 예, 맞아요. 네. 나타나면 싸움 난다. 그게 본질인데 자기네들 잘못 가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총선에 있어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가 읽혀진다는 거.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네. 자, 요즘 지자체나 뭐나 이렇게 내가 돌아다녀 보면 전부 그놈의 개발. 이게 저 서울시도 뭐 저기 지하철 지하화, 네. 저 철도 지하화, 뭐 이거 전국 철도가 다 지하철도 트램 깐다 그래고. GTR 깐다 그래. 뭐 해가지고 지금 전국이 아주 그냥 난개발. 공사판에다가 너무 싫어. 우리나라가 지금 공항이 15개인데 거기다가 지금 뭐 제주도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심지어 울릉도 공항, 아니 공항이 없냐고요. 새만금 공항. 공항 비행기 값이 돈이 없는 거지. 공항이 아니 없는 지금 거야. 항공여객은 항공 물류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공항. 그러니까 이런 난개발로 환경 파괴 다 돼가지고 지금 미래 세대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지역에 가면은 너무 절박하고 SOC 사회간접자본에 뭐 투자라도 하면은 고용 효과가 창출이 되고 그게 역시 건설만큼 고용 효과가 좋은 게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GDP의 20%가 건설이에요.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엄청 많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토건복합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보다 힘이 세. 미국의 그 군수기업보다도 더 센 게 진짜요? 한국의 토건기업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부 다 지자체, 시장, 군수, 도지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저기 지자체장들은 그 토건업체의 변호사 역할이나 다름없어요. 하는 게. 그리고 그런 예산 많이 따오는 게 지상군 과제이기 때문에 아니 의원들 의정 보고서나 뭐 도정, 군청 홍보하는 거 봐. 뭐 도로 언제까지 깔겠습니다. 맞아. 복합 상가단지 맞아. 언제까지 깔겠습니다. 맞아요. 전부 이게 99%야. 인간들은 이게. 다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 누가 살아요, 진짜.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전국 순회하면서 뻥뻥 터뜨리고 구리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맞아, 하고 맞아. 이거 총선 끝나면 다 가짜라는 거 금방 밝혀지고 맞아요. 그다음에요. 저기 일부 먹혀드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들 한 50만에서 한 200만 명까지라고도 그러는데 200만 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100만 원씩 탕감해 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일단은 저기 하루하루가 숨이 가쁜 자영업자들한테는 금방 이게 훅 다가오지. 네. 그러나 사실은 이 자영업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원인의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당 경쟁. 우리나라 네 거리에 편의점이 다 있습니다. 카페도 두 걸음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일본은요 500m 안에 편의점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 500m가 넘어야 새로운 신규 지점을 내거든요. 그래야 같이 왜 그러냐? 사는 거지. 그래야 점주들이 먹고 사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 뿌려져요.
막 그냥 허가해 그런 주자. 제약이 없군요.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기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퇴직해서 마트 하나를 차렸다. 또 공무원 정년 퇴직해가지고 치킨집을 열었다. 나와가지고 생각처럼 장사가 안 되거든? 6개월 만에 장사가 안 돼서 다 내보내고 네. 부인이 와서 일을 해주는 거야. 맞아요. 아니면 딸이나 아들이 와서 일을 해주는 거야. 가족노동, 무보수 노동에 의존해야 되는 슬픈 사연들이 있는 거지. 이 원인은 제가 생각했을 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잘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그 기술을 사가버린다던가 그냥 약간 흡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되게 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아니고 그렇죠.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아예 없고 젊은 사람들도 대학 나오고 스펙 쌓아도 그러니까 가족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네. 지금 그 총선 앞두고 이 세수가 빵꾸 나서 난리가 난 나라가 네. 부자 감세를 한다 뭘 어쩐다 이래다가 이제 그냥 민심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총선 때까지는 틀어막자 이래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긴급 이런 어떤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소기업 작은 기업들 빚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 대출 만기가 4월부터 7월에 집중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시한폭탄은 언제 터지냐? 총선 끝나고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요? 본격적으로 이 자영업자 소기업들이 이제 뻐버벙 터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총선 때까지만 틀어막자가 이 정권의 작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무책임해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경향의 눈, 경향신문에 그 숫자 넘어 사람을 보라. 네. 내가 근자에 본 아주 훌륭한 칼럼인데 네. 이게 굉장히 잘 쓴 칼럼이거든요. 네 무슨 내용이죠? 숫자 넘어 사람을 보라.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오창민 논설위원회 네. 숫자 넘어 사람을 보라. 네. 이 칼럼을 한번 제가 강추해드리고요. 네. 남성 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로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았다면 이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남성 기능을 업하세요.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이고요. 한국, 중국의 기술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면 디지털로 아주 사용하기 간편하고 한 번 구매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판매했기 때문에 노하우와 신뢰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코코메디에서 2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박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궁금하면 문의를 주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세요. 제가 말입니다. 특별히 선정된 한 분한테 이 코코메디를 직접 실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메디. 자, 집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쓰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근데 만약 약정이 끝났을 때 안 바꾸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까지 설치 당일 받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쓰던 요금은 그대로고요.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데 안 바꿀 이유 있을까요? 거기가 어딥니까? 제가 보장하는 정직한 업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이름이 정말 팍팍 꽂힙니다. 아정당. 매달 10,000명 이상 고객이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인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정당 유튜브 구독자 수가 18만 명이 넘네요. 연예인 협업도 많이 해서 믿음이 갑니다. 구독만 해도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들 함께 구독하러 가시죠.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설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로 상담 전화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 이름을 똑같이 도용해서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가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사칭까지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보험 체크에 주황색 손 마크를 꼭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이 정권이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고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요. 안 해, 다행히. 알아. 그런데 알면. 총선은 다가오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트랙이 이제 전개되는데, 하나는 윤석열이 사라지고 한동훈이 공격수로 나선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심판 여론을 그렇게 해서 희석시킨다. 두 번째는 야당에 대한 사법 탄압의 압력은 더 강하게 한다. 그래서 김혜경 그 이재명 맞아요. 대표 법카. 부인이 오늘 기소된 내용이 기소됐어요? 2021년에 10만 원 밥값 가지고 기소됐어. 2021년에. 23억 주가 조작은 부르지도 않고 부르지도 10만 원 않고 법가로 10만 원. 기소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뭔가 보니까 2021년에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때인데, 김혜경 여사가 민주당 선거운동원들한테 밥을 샀다. 그러니까 4명이 밥을 먹었는데 네. 그때가 선거 때라 가지고 김혜경 여사가 조심한다고 25,000원 밥값,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고 나왔대. 그런데 나머지 그럼 밥값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거를 당시 수행하던 사무관이, 그때 뭐 경기도지사였던 시점 같아요, 법카로 계산을 했다. 네. 근데 이 김혜경 여사는 이게 누구 돈으로 그 사람들 밥을 냈는지 자긴 모르는데, 알고 보니 법카를 수행비서가 갖고 있었어. 네. 그래서 거기서 밥값을 계산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혜경, 네가 선거 때 사람들한테 밥 샀지, 10만 원. 그러니까 내 밥값은 내가 냈어요. 그러면 25,000원 빼고 75,000원어치 이거 밥 산 거지. 이래가지고 이게 경찰에 기소돼서 이제 포토라인에 쓰는 거야. 검찰에. 진짜 미친 나라 아니에요? 명품백 300만 원은 그건 국가 기록물이니까 무죄고, 10만 원은 저기 이 유죄라 7만 이거지. 7만 5천 원 때문에 지금 법정-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오늘 나온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경찰이 희한하게 발표를 해. 뭐요? 저기 일단은 밥값을 낸 거에 대한 기소다. 밥을 사줬다는 거에 대한 기소다. 그걸 왜 강조하느냐? 그런데 그 밥을 사준 게 법카거든요. 네. 그 법카 건으로 기소한 건 아니다. 요거는 다음 기소로 남겨놨다 이거. 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7만 5천 원 밥값을 낸 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일단 굳이 법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선거 때는 다 본인 밥값은 본인이 내야 되는 게 맞지. 그렇다면 이게 200번 압수수색하고 법과 털고 터서해서 한 건 털고 찾아내는 나온 거. 아 검찰 특활비 네. 털어봐요. 얼마나 뭐, 말도 안 되는 거. 300억. 몇백억을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써놓고서 영수증 그러니까. 다 가리고 휘발된다 해놓고 이 7만 5천 원 그래가지고 이제 총선 전국에 이거. 진짜 어. 총선 끝나면 윤 당연히 대통령 안 뭐- 받게 뻔뻔하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김건희 디올백 프레임을 희석하는데 김혜경 여사 건을 등장시켜서 똥 묻은 개나 뭐 견 묻은 개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놈이 그 놈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림을 만들자 이거지. 아 그래도 사람들이 상식이 있지. 예. 23억 주가 조작하고 300만 원짜리 받고 특활비로 몇백억을 썼는데 이 10만 원짜리 예. 개인도 다 털면은 몇만 원씩 다 나오죠. 그렇지. 자기네들은 사실. 수두로 뻑적하게 엄청 더 나올 거면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털면은 대한민국에 남아날 사람은 없죠. 당연하죠. 내가 김혜경 여사가 잘했다고는 얘기 안 해. 그런데 본인은 사실은 이런 문제 걸릴까봐 일부러 자기 밥값을 자기가 냈는데 이렇게 걸려들 줄은 몰랐겠지. 진짜 너무 에? 짜증날 이렇게 것 같아요. 걸려들 줄은 몰랐겠죠. 진짜 총선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독일 순방 취소, 김혜경 법카 사건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보시면
보면 이렇게 종합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나는 이게 선거에 임하는 이 정부가 야당 최대한 더 털어. 탈탈 털어 먼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먼지 한 톨 나왔어. 봐봐. 10만 원 나오잖아. 봐봐. 자, 이러는 거라든가. 진짜 어이없네. 이게 한쪽이고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이 이쪽으로 몰리는 여론은 막아. 그걸 위해서 내가 독일 방문도 취소할게. 이렇게까지 보이는 이 종합적인 그림표. 이게 보이잖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그 카르텔. 도대체 카르텔은 제가 생각 용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이 총선 넘어 이후 전국에 대한 이 정권의 두려움을 알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나도 골로 간다. 골로 갈 사람은 골로 가야죠. 골로 가야죠. 본인이 안 간다면 보내드려야죠. 예. 야당 탄압에 그러니까 언론 탄압에 그러니까요. 털어가지고 그 또 우리 피해자 한 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책의 주인공이죠. 지금 이분이 아, 차가운 이 책에, 곳에서 주무시고 이 책에. 계시잖아요. 네. 털고 해서 이분도 이제 털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거 벌써 몇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송영길의 선전포고. 선전포고. 어떤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갖고 이 검찰 정권과 싸우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선전포고야, 선전포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 아이 세상 헷갈려. 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럴 때 이 책을 한번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찬물 마시고 속 차리듯이 네. 우리 정신을 가다듬자. 저도 직접 같이 방송했었던 적 있거든요. 네. 들어가시기 전에. 아, 그래요? 확실히 이 책의 얘기처럼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 끝내 이길 것이다라는 굉장히 그 그러니까요. 간절하고 카리스마가 되게 돋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참 이분하고는 내 대학 선배라서 잘 안 알지만은 네. 우리 연대 상대 선배거든요. 근데 선배라고요? 후배님이라고요? 근데 그 얘기 많이 듣는데 몇 년 선배인데요? 이 양반이 내 3년 선배죠. 1년도 아니고 3년이요? 내 1학년 때 이 양반이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아, 네. 근데 내가 하루는 이 양반이 당대표 할 때 민주당 네. 보라고 저 괴한이 몽둥이로 때려 여기. 맞아요. 그때 봉대 감고 나오셨었잖아요. 붕대 감고 나왔지. 아버지 돌아가셨지. 코로나 걸렸지. 내가 어느 날 이 양반 보니 못 살겠는 거야. 그냥 내가 한 번 만나서 뭔 당대표를 이렇게 험하게 하십니까? 아, 네. 욕은 욕이라고 다 먹고. 맞아. 이 사람이 베이징에 가서 인천시장 떨어지고 베이징대 객원연구원으로 있을 때 내가 한번 자취방에 찾아간 적이 있어. 또 베이징에서도 객원 연구도 하셨고. 객원 네. 갔더니 아주 거지같이 살더라고. 밥을 주는데 야 진짜 김치하고 소세지 구워서 2개 나오는데 내가 진짜요? 내가 꾸역꾸역 참으려 먹긴 했지만 이렇게 사셔 그래. 그러니까 공부만 하느라고 살림이 개판이야. 아니 그렇게 어렵게 사신 분을 왜 잡아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종대야, 난 누굴 만나면 좋겠냐? 내가 무슨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철학도 좀 보시고 뭐 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시라고 1년 후에 봐요. 이래서 네. 한 달 후에 돈 봉투 사건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맞아. 도대체가 당대표 할 때부터 이 감옥 갈 때까지 내가 이 사연을 보면은 가시밭길에. 아이고야, 내가 아주 숨이 턱 막혀, 내가 숨이 턱 막혀. 그래서 여러분이 송영길 대표님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려면 이 송영길의 선전포고를 많이 구입해서 읽어주시고 소문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나도 이렇게 싸우면서 아직 몸 성이 있고 아직까지 안 잡혀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의 조폭, 깡패, 양아치, 검찰 특수부 여기에 걸리면은 진짜 사람이 남아나질 못해. 남아나질. 윤석열 유해 다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놈들이 설치는 걸 보면은 지들이 기소한 거 무죄 나와도 눈도 깜짝 안 해. 한동훈이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했잖아. 그런데 무죄 나왔는데 입장이 없어요. 뭐 다른 생각도 있겠죠. 이게 다요. 맞아요. 국정농단, 사법농단 다 풀어줬잖아요. 그다음에 이재용 무죄 나왔잖아. 김기춘 사면되고. 이재용 무죄 나온 그것도 윤석열, 한동훈이 기소한. 여러분 오늘 저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 칼럼 꼭 보세요. 이 동아일보에서 아주 제대로 썼어요. 무슨 얘기냐? 고발 사주 이재용, 양승태 대법원장 다 윤석열 한동훈 작품이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기소한 걸로 무죄가 나오고 재판에서 저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덕에 대통령 여당 대표까지 되는 나라는 난 보다 처음 봤다 이 얘기를 한다고. 동아일보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심판은 진짜 총선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한 2표
표는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당 2개씩이라도. 아니면은 그거 나이 제한 없어가지고 우리 내 식구를 다 끌고 가가지고 4살 6살 우리 애들도 다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이걸 넘고 초월하고 네.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대안을 준비했는가. 이런 면에서 또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돼.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마라. 네. 무슨 2년 전에 10만 원 밥 먹은 걸 이제 기소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바꿀 희망을 수 주시잖아요. 있어요. 우리에겐 총선이 있잖아요.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숫자 넘어 사람을 봐라. 이 본질을 보아라. 왜 독일 순방이 연기되었는지 오늘 본질을 말씀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또 이 주변에 소문 많이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가슴이 꽉 막히긴 했는데 아, 그래요? 예. 다음엔 꼭 뻥 뚫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대 뻥 뚫리는 TV.